정대연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사회자 여러분들 소개받은 정대연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작년에 결혼했는데 버짓 모드가 이거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더 긴 것 같아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두통이 있는데 어제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이게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자서 그런 건지 여기에 강의를 와서 그런 건지 사실 불러주시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못 모를 때 했을 때는 한 비상구르면 이번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왔던 게 20년도 6월인가? 네, 그때 온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못 모를 때 그냥 했던 건데 알고 나니까 이 자리가 너무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렇게 존경하는 대중그룹에 불러주셔서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뭔가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려야 하는데 이게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가 됐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백 명 되시는 것 같아요. 세지도 못할 여러분들이 다 저만 바라보시니까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되게 하얗게 빠른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사람 뭐 이렇게 사업을 오래 했나라고 저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 옛날에. 근데 막상 해보다 보니까 제대로 한 거는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교사는 어떤 직업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되게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영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체육이랑 음악은 그런 스트레스가 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내신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 70%가 수행평가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수행평가는 뭐냐면 악기를 사와 이러면 악기를 사오는 거예요. 문방 학교 앞에 이제 교재사에 가면 단소 사와, 리포더 사와 하면 단소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제가 가르치진 않고 요즘은 이제 PPT가 다 나옵니다. 탁 누르면 자, 문지법은 이렇게 하세요. 자, 불러보세요. 그럼 연습하는 거예요. 저 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고 저는 그동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말 평가가 되면 그때 한번 이제 시켜보고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학교 교과부터. 제가 노래를 부르진 않죠. 누르면 나옵니다. 자, 한 소절씩 따라 불러볼까요? 이렇게. 그게 다 끝나면 교향곡을 하나 틀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차이콥스키 이런 들어보고 베토벤 교향곡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러면서 감상문 써오세요 이러면은 그걸 듣고 이제 감상문을 써옵니다. 그게 70%. 30%는 이제 수업을 제가 수업 시수가 일주일에 22시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업한 거 없죠. 사실상 그냥 이거 연습하세요. 이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없구나. 그러고 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괜찮은 이제 돈을 번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날씨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집이 원래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원도 강릉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악기를 접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집이 빨리 망하려면 주식하고 천천히 망하려면 예체능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악기를 하겠다 그럼 취미로만 좀 시켰으면 하는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천천히 망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못 줬듯이. 그러니까 저희 집은 망해 있었는데 더 망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먹고 그게 공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전공했던 악기가 트럼펫이라는 악기였는데 여기 뭐 자녀분들 계시겠지만 악기 하나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뭐 여자 아이들은 플룻이나 바이올린 시킵니다. 남자들은 안 시켜요 잘. 근데 저는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에 가면 아침에 기상나팔로 부는 그것 같은 악기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된 거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아무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NRC에서 배운 걸 잘 이제 아시겠지만 꿈과 목표가 잘 세팅이 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레슨을 했어요. 대학생 때. 한 달에 얼마 정도로 벌었냐면 한 550만 원 정도로 벌었던 것 같아요. 2007년? 예, 요 당시에 괜찮게 버는 거죠. 하루에 8시간씩 주말 없이 명절 없이 레슨을 하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괜찮게 벌고 있다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저는 이 사업을 2012년도에 만났어요. 5월 달에 만났는데 전 NR 커뮤니케이션 사업 정보를 처음에 듣자마자 이 사업을 시작한 줄 알았어요. 난 한 번에 했어.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 저한테 이제 준 지인이 있었죠. 이 지인도 그렇지만 그 전에 저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지금 42이거든요. 42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악기를 전공할 때 저희 학교에 나왔던 강사가 있었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대학생이. 그 대학생이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뭐 다단계 판매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대리점을 하는데 나중에 니네가 대학을 떨어지면 연락해라 해서 명함을 줬던 게 있었어요. 아무 그냥 지나가게 된 거죠. 첫 번째 지나가고 두 번째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제가 2007년이구나. 네. 2003년. 2003년에 대학을 가서 룸메이트 후배가 있었어요. 그 같이 트럼펫을 하는 그 친구가 형, 저 이제 사업하게 돼서 자퇴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슨 사업이냐니까 휴대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해라 그러고 나서 진짜 자퇴를 했는데 이 친구가 다단계에 빠졌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살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건 피라미드와 다단계다 라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잘 몰랐지만 그게 뭔가 하면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었어요. 룰이었죠. 다단계를 하면 정신 나간 사람. 그걸 듣고 세뇌가 되나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더니 그 친구가 이제 다단계라고 소문이 쭉 났어요. 한 선배가 오더니 이렇게 신규 가입소라 그래서 형이 휴대폰 사업 시작했으니까 가입할 사람들은 가입해라 하는데 되게 웃긴 게 휴대폰이 그때 당시에 뭐 사이언이나 이런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계가 한 이만해요. 이게 터치가 된다 그래서 PDA라는 폰을 가지고 왔어요. 요게 50만 원인가? 이렇게 선물로 사고 충전을 해야 되는 선불형이라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제 친구가 샀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저랑 되게 가깝게 잘 지내고 맨날 PC방 다니고 나이트클럽 가야 되는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교육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거 PDA 산 사람들 교육해준다고 모이래. 그래서 몇 명이 가냐면 15명이 개통을 했어요. 그 대학생이 신용카드도 긁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중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던 거죠. 선후배들이 다 개통하는데 저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괴롭힘을 좀 받기 시작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돈이 없었으니까 요 15명 중에 제 친구가 속해서 맨날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래 그럼 내일 놀자 이러고 내일 다시 만나게 돼요. 오늘 PC방 가자. 이따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해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대. 오늘 또 교육받아. 어제 배웠잖아. 아 그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꿈에 대한 얘기를 해준대. 그게 뭐야? 아 몰라 일단 가볼게. 그렇게 며칠을 다니고 나 너무 심심하잖아. 이 15명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이 대학생 15명 중에 제일 선배였던 이 국어학번 형이 이 15명을 모아놓고 땅바닥에다가 모래 땅바닥이었어요.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해요. 자, 너네 둘이 앞으로 실버를 가야 돼. 너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가 5개씩을 여기 개통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골드가 되고 다단계라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피라미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바라보니까
아 이거 되게 위험한 거구나. 쟤네가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고 있구나. 제가 학교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이 다단계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굉장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서 이게 사실상 와해가 돼요. 막 반풍자 나오고 제가 엄청난 부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NRC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근데 어찌됐건 하면 안 되는 걸로 저한테는 지정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금 룸메이트였던 이 후배가 다시 학교를 찾아옵니다. 체험회를 끌고. 한 1년 지났던 것 같아요. 검은색 체험회를 끌고 왔는데 우와 다단계에서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요. 저 대본체를 어디서 샀지? 저 새끼 어디서 사기치려고? 50만 원에 샀나? 100만 원에 샀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차 어디서 샀냐? 자기가 샀다는 거 성공해서. 아예 말 같지 않은 소리 대본체잖아. 어찌됐건 찾아와가지고 맥주집에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저한테. 형, 휴대폰을 싸게 쓰는데 2명을 소개하면 4명이 되고 8명이 된다. 그게 피라미드야. 넌 TV도 안 보니? 사람들이 안 된대잖아 이거. 뉴스 좀 봐라. 인간관계 다 끊기고 저 봐봐 불법 다단계 쳐봐봐 인터넷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저한테 이 한마디 했다가 30분 동안 설교 듣고 집에 가요. 군대 제대하고 다시 돈을 벌려고 2007년도에 강사로 나갔는데 거기에 저 같은 이제 각종 악기 있었어요. 회식을 해요 저녁에. 회식을 해갖고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또 다른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4-5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PD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되게 오래된 거 쓰시네요 이랬어요. 오래 잘 쓰시네요 이러니까 이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이냐 저한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쓰기만 해도 돈이 나온다 이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길래 술도 한 잔 먹겠다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단계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단계잖아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선생님 다단계 하세요? 그러니까 좀 나빠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 너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그게 다단계 직업이야. 피라미드야. 이런 마인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 갈 길 가야겠다 해서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2년 차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게 학교 선생하면 좋죠. 음악 선생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좋았던 게 없어져요. 왜냐면 제가 학생도 있었거든요. 업무들이 많아지니까 4시 만에 퇴근해야 될 게 4시 만에 퇴근 못하고 9시까지 제가 학교에 있는 거예요. 부모, 학부모들 전화 오면 전화를 받아야 돼요. 고등학교니까 담임을 맡게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가 이번에 연세대를 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 알아요 다시 못 간다는 거. 아는데 나한테 묻는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또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 성적을 좀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계속 있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이 당시에 2002년도에 어찌됐건 저희 학교에 강사로 어떤 대학생이 이 정보를 제가 10년 만에 우연치 않은 카페에서 뭔가 재미난 일이 없을까? 그래 오케스트라 다시 하자. 아마추어로 들어가야지 해서 보다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중간에 잠깐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단계인지 피라미드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에서 그냥 지나간 하루였을 뿐이었어요. 그날 딱 만났는데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가방을 들고 벌끔하게 만나서 커피숍에서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휴대폰이 돈이 되고 응? 거기까지 되게 좋아요. 휴대폰도 되게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얼마를 받았냐면 한 185만 원? 200만 원 사이에 월급을 받았어요.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게 뭐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돈 벌 것도 많고 돈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리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요금 수수료를 통해 돈을 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저런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이 마음을 딱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부업으로도 할 수 있어. 대박이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료를 보내줄 테니
한번 나중에 봐봐.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만나갖고 그 얘기하고 20분 만에 헤어져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집에 가서 이메일을 열어보니 그 당시에 IBO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영상이 하나 나와요. 이런 화이트보드에 저같이 정장 입은 사람이 앉아서 1박 2일 BTS 강의를 합니다. 방문하신 이곳은 1999년 12월 8일 법인 설립을 했고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 줄여서 NRC라고 합니다. 라고 강의를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알아보러 오셨고 어차피 이 자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앉아있기 때문에 문이 잘 잠겼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강사가.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20분을 제가 됐습니다. 1시간 10분짜리 강의였는데 20분 만에 제가 덮어버려요. 왜 덮었냐면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NRC가 뭐냐고. NRC가 뭔데? 네이버에 딱 쳐보니까 바로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갇혀있어요. 우리 어머니 좀 빼내주세요. 뭐야? 다단계다. 다시 전화를 하죠.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대로 보고 다시 한 번만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만날 이유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니다. 영상을 하나 다시 보내줄 테니 이분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잘 들어봐라.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보낸 날이 토요일이었고요. 이걸 받은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누워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소자전 할래? 바빠. 여자친구 다 만나라고? 없어. 그래? TV도 너무 재미없어. 근데 노트북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 에이, 뭐 별일 있겠어? 혹시나 세뇌 나갈 것 같으면 바로 꺼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었어요. 이 화면을 딱 열렸는데 옆에 연관 동영상 3개가 딱 떴단 말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통신비전 박땡땡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후배인 거예요. 그 대포차 타고 다니는 후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좋겠다. 다이아몬드 어찌됐건 다른 건 다 모르겠어. 근데 다단계에서 다이아몬드는 돈을 좀 번다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얘한테 전화합니다. 제가.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너 이거 아직 하고 있고 여기에 너 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제가 얘가 형 그러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다단계잖아. 다단계 맞아. 제가 이 친구한테 또다시 30분을 설교합니다. 한 7년 만에. 뉴스 안 봤냐? 인간관계 기도 뿌리 안 뽑혔어? 막 30분 가까이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말 딱 한마디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피해 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게 제가 안 했으니까 당연히 피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피해 본 거 있어? 생각해보고 없잖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하죠. 제가 이걸 봤는데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가산 디지털 단지 스타벅스 앞에서 4시에 만나기로 한 걸 2시에 만나요. 먼저 가 있은 거죠. 초대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 먼저 와 있으니까 천천히 나오세요. 벌써 와 있다고? 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부터 4시에 만나가지고 그 통신 비전에 대한 얘기를 통닭집하고 통신 대리점에 대한 걸 풀어주는데 3개월 차에 제가 1,050만 원, 그때 당시 350만 원, 1,05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제 탁 열린 거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요? 뭐 하면 됩니까? 휴대폰 개통하래. 프라다를 하든지 옵티머스 제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래. 그래서 했어요. 급하니까. 다 할 것 같아 막 선불을. 그래서 요거 개통하고 어찌됐건 요금을 그때 당시에는 양도양수도 안 되는데 250만 원 충전합니다. 왜냐면 코드 3개 해야 되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찌됐건 그랬건 저랬건 다 듣고 이제 다 알았어. 그래 개통만 하면 되고 2명이 4명 되고 빨리 사람 초대해서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 주말에 1박 2일 오라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1박 2일로 다 이해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가서 1박 2일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아니 이해했다니까요. 저기요. 저 이해했어요. 그 팀장이랑 분 계속 설명은 저 이해했다고요. 못 알아듣지 않았어요. 예. 저 학교 선생 출신이고 이 정도면 이 정도 산순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꾸역꾸역 갔어요. 꾸역꾸역. 정말 가기 싫다. 그냥 여기까지만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기초사업 설명회 보상 플랜 똑같은 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생각이 들고 시세타이스는 또 하나 또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듣고 나서 세 번째 강사는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번째 성공 스토리 배정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2012년도 5월달 BTS 저희 행사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제가 어디 앉아 오늘 처음 오셨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다 듣기 싫어 그랬는데 마지막 강의 때 배종철 강의를 듣는데 골프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골프를 안 치지만 그리고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쭉 들으니까 마지막에 저거는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랠리라는 걸 했어요. 그때 승급자가 30명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30명이 나왔는데 그때 실버 지금 실버가 없지만 실버도 스피치를 했어요. 얘기합니다. 오늘 승급자가 많으니까 1분씩만 하세요. 사회자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꼭 3분 5분을 해요. 다이아몬드도 3분 하는데 실버는 한 10분 해요. 막 그만하시고 거기서 막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하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지루한 거예요. 했던 얘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래 사장님 미치겠어 막 돌아버릴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자 지금부터 소그룹장 인증식 합니다. 소그룹장들 나오세요. 한 10명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끝났겠지?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직급자 퍼레이드 이래갖고 직급자들 에메랄드 이상 나오세요. 또 해요. 다 끝나니까 1시에 1시. 이제 여기 두 번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는 거의 쐐기를 박을락 말락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쳐보시면 방에 들어가면 똑같이 보여있어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들어가다 1시 반이에요.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너무 피곤해. 동그랗게 보였는데 더 대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를 봅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의 소감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지금까지 소감 들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소감 듣고 했던 얘기 또 듣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갔더니 술하고 안주하고 모아놓고 여기까지 좋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회를 보면서 스피치라는 걸 하면서 오늘의 소감을 듣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앉아있었는데 이렇게 돌아요. 1+1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편의점 하시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거는 알았어. 근데 1+2를 얘기하더라고요. 2+1은 아는데 1+1을 사면 2개는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한 명을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1+1 하겠다. 1+, 자기는 1+3 하겠습니다. 1+1. 저는 원래 어떤 마음이었냐면 열심히들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합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1+1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약속 아니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 말한 것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달에 오게 되고 그 다음 달에 오게 되고 사업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그 행사하는 날 그 친구가 어찌됐건 후배였지만 다이아몬드였고 형제 라인이었지만 사업을 오래 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내가 이 사업을 부업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겠냐. 참 진짜 해답을 줬죠. 전업하면 돼요. 맞아. 답이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부업으로 빨리 성공하고 싶다. 전업하면 돼. 그래 때려치자. 에라 모르겠다. 왜 때려치자고 마음 먹었냐면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그때 당시에 한 달에 매달 2명씩을 할 수 있겠냐 요거였거든요. 플랜이. 제 속마음은 어땠냐면 아니 1시간이면 되지 굳이 이걸 한 달까지 걸릴 필요가 있나. 길면 하루면 되지. 전화 두 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명단을 뽑아보니까 수백 명이야. 이 중에 이거 못 알아듣는 분 2명 없으려고. 집에다가 얘기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제가 사직을 합니다. 요렇게 그림이 나올 것 같던 게 안 되더라고. 막상 전업은 했죠. 사직은 했죠. 모든 걸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행사를 몇 번 갔냐면 2번 갔습니다. 한 달에. 요런 1박 2일 BTS를 2번 다녔어요. 둘째 주, 넷째 주. 그래가지고 행사를 이제 사업을 계속 하는데 한 달에 2번 가면서 1년이 딱 지나갔는데 한 명도 없는 단 한 명.
초대를 몇 명하고 회원가입을 몇 명 시켰나 보니까 150명 정도 했어. 센터에 초대한 사람만. 행사에 1+1이라고 하는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걸 24번 중에 21번을 했어. 근데 파트너가 아무리 그것도 대박 아닙니까? 21명을 무조건 잡아갔는데 한 명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어도 돈도 다 떨어지고요. 약간의 빚도 냈어요. 집에다가 들키게 됐죠. 집에서는 같이 죽자고 했어요. 그래, 너가 그걸 줬어.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 그러니까 와일드한 거죠. 같이 운전하면서 너 지금 당장 거기서 집 싸우러 나올 거 아니면 같이 죽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같이 죽자. 제가 성격이 약간 그래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비교를 엄청나게 많이 시작했습니다. 너는 다단계를 하지만 내 친구 아들은 멀쩡한 직장 잘 다.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자랑이었거든. 아들 뭐해? 우리 아들 학교 선생이야. 이게 모임에 가서 늘 했던 말인데 그게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다단계라는 말을 못하니까 친구 아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친구 엄마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내 친구 아들은 돈이 많아갖고 해외 보내주고 용돈 이만큼 줬단다. 그렇죠, 그랬어요. 내 친구 엄마는 돈이 많아갖고 외제차 사주고 가게 차려주고 다 해줬단다. 이런 걸로 최루산 1년만 기다려줘. 그래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사업이 안 됐죠. 너 어떻게 됐어? 1년만 더 기다려줘. 1년만 더. 제가 2년 동안 집에 명절에도 못 갔어요. 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요 전까지 파트너가 어찌됐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고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나? 나하고는 이게 맞지 않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사업자가 생기지 않을까?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이런 강의를 듣다가 어떤 그 성공자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를 초대해서 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어난 이야기를 쭉 듣게 돼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만두죠. 그래서 제가 별로 친하지 않는 후배, 전화를 유일하게 받으니까 전화해서 제가 그 후배한테 이런 사업 설명이 있고 핸드폰을 바꿀 일이다. 저는 싫어요. 핸드폰 바꿀 일이니 없어요. 당황하게 거절했는데 안 되니까 제가 아이몰을 얘기한 거예요. 쇼핑몰 해볼래? 그러니 관심 있는데? 그래, 그럼 니네 언제 이러고 만났는데 제가 400 몇 명, 한 450명 명단에서 유일하게 한 번에 오케이 한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 더 나온 거죠. 이 나온 건 누구냐면 제 이제 후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사업시킬 생각, 동생은 사업시킬 생각이 없고 언니가 조금 보니까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랬으면 안 되지만 어찌됐건 초대를 해갖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얼떨결에 딸려왔는데 처음에는 이 둘 다 안 온 거죠. 행사를 한번 왔다가. 왜냐면 아이모로 나가니까 우리는. 그래갖고 여기를 후속 조치가 안 돼서 이 동생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강사님 얘기대로 했어요. 매일 전화를 해라.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폰을 빌려서 하세요. 센터에 전화 많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진짜로 빌려서 합니다. 전화를 빌려서 뭐라 그랬냐면 전화를 받으면 왜 내 전화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됐고. 그래서 언제 올 수 있어? 날짜를 정하죠. 8월 16일이면 예를 들어 8월 17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7시에 올게요. 알겠어. 알았어. 가면은 캔슬. 그럼 언제 돼? 그럼 수요일 날 돼요. 수요일 날 일단 약속을 잡아요. 또 캔슬. 매일 전화해. 안 받으면 또 전화를 빌립니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 했어요. 왜? 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둘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이 사업을 그만두기에 너무 쪽팔리고 짜증나고. 그래서 캔슬을 몇 달 동안 하냐면 4달 동안 해요. 제가 행사를 행사 가자 간대. 안 가. 행사 전날 연락이 안 돼요. 집 앞을 찾아갑니다. 제가 집 앞을 찾아갔어요. 아프대요. 안 나와요. 집 앞을 옛날에 회원 등록 계약서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어렵사리 찾아가요. 한겨울에. 찾아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니가 야, 저 오빠 스토커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끊임없이 4개월, 5개월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 BTS 행사에 와요. 오고 나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센터에 가시면 성공스쿨을 합니다. 그 성공스쿨에 제가 같이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행사에 또 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일하게 오는 한 명이었었거든요. 만약 내가 나중에 난 NRC를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도 되고 성공도 할 건데 그 옆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거에 감동을 먹었는지 행사를 오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진행돼요. 누굴 초대하냐면 자기 동생을 초대해요. 이름을 바꿨지만 임규덕입니다. 임규덕. 여기는 임성덕.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여기는 이름을 임성옥이에요. 네,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 있는 어찌됐든 3남매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 요 임성덕 사장님이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추천인 장려금이 있으니까 사업을 잘 했어요. 그렇게 A 라인이 연결되면서 요 한 사람이 이제 사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되네? 후속 조차니까 되네? 저 또 합니다.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또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전업을 했거든요. 4개월 동안 또 하고 나니까 7년을 디자이너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입는 거 보면 디자이너는 아닌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7년 동안 하던 디자인을 6개월 만에 전업으로 돌아서요. 전업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사업이 지금 A라인이라는 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중한 소실적이 필요해요. 돈은 소실적이 싸우니까. 2014년도에 제가 직급이 루비였어요. 루비.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어요. B라인에. 한 명도 없는 파트너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매출이 얼마가 필요했냐면 5천만이 필요했습니다. 45일 동안. 지금하고 좀 다르죠. 누적 개념이었으니까. 한쪽에 5천만, 한쪽에 5천만. 근데 한쪽에 5천만이 됐어요. 네, 요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에 5천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머니에 5천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2013년도 12월 26일 날 렌텔레콤이 출범을 합니다. 이제 휴대폰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요금만 충전하면 돼요. 제가 충전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한 달치만 충전해? 그러면 너도 100만원 충전해, 200만원 충전해. 제일 먼저 저희 집을 찾아갔어요. 그만뒀다고 제가 거짓말을 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안 할 거야. 못하겠어. 그 다음날 어머니 카드를 훔쳐가지고 제가 센터로 갑니다. 새벽에. 그걸로 카드를 긁습니다. 어차피 안 먹고.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200만원을 긁기를, 이 200만원을 시작으로 요걸 45일 동안 하는데 40일 만에 5천만원어치를 팔아요. 요금을. 제가 다 찾아갔어요. 정말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했고 온가족 개통 다 시켰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5천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안 일어나요?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다이아몬드만 되면 모든 것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2014년부터 2015, 2015년도 말까지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김땡땡이라고 요 사장님이 누구였냐면 그 선배였어요. 제가 그 15명 모아놓은 모래 바닥에 긁었던 이 형을 여기다 제가 보험을 했었는데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150만 원을 충전시켰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소문을 내고 다녔지만 그분은 저를 흔쾌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하고 제가 여기 밑에 정세현 사장은 저를 다단계하는 형이라고 한 2년 정도 연락이 안 됐던, 연락이 두절됐던. 근데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제가 여기다 등록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엄청나게 부정할 줄 알았는데 30분 정도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와, 형, 저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었구나. 얘는 절대 하지 않을 사람, 얘는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만약 이날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얘도 사업을 안 했을 텐데 15분 만에 뚜껑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형, 저도 빨리 할래요. 그래서 등록을 해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사업을 되게 잘할 줄 알았더니 사업을 안 해요. 맨날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은 뚱뚱하잖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몸무게가 70kg도 안 나갔어요. 왜? 뭘 먹을 수가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허와시를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2014년, 15년 제가 16년도 3월 달에 15년도 11월 달에 이 사업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11월, 12월, 1월, 2월 요 4개월 동안 파트너들을 다 집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이 더 이상 좀 힘들 것 같으니 사장님들도 힘들고 우리가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고 앞으로 40을 바라보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제가 힘들면 이 사람들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이 힘들지. 근데 그래 센터에 나가면 스피치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사장님 그만두시다 이 얘기 안 나와. 그걸 4개월을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5년 한 1월 달쯤에 그때 아마 정책 2월 달이었나? 저 정책이 바뀐다라는 이제 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 해보니까 되니까 다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진짜 그만두자. 그때 어딜 다니기 시작했냐? 부천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부천에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블로그로 개통하는 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걸 보고 개통을 하러 왔다 거짓말하지 마. 에이 말도 안 돼. 너라면 하겠니?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가서 교육을 들어보니까 아니야. 정말 저런 게 있어? 쓰자. 우리 모입시다. 해봅시다. 우리도. 매일 블로그를 쓰는데 전화가 거짓말처럼 한 통도 안 와요. 그럼 나만 안 오면 되는데 전화 왔니? 한 번도 안 와. 3개월이 지났어요. 사장님 전화 받았어요. 오늘 개통 전화. 그때 당시에 막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전화 오는 건가? 매일 쓰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블로그로도 물론 개통이 되게 잘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한 임석사님 한 달에 평균 한 90개 정도로 개통했던 것 같아요. 개통이 되게 많았어요. 어찌됐건.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좀 늦어졌어요 점심이. 근데 센터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떤 아저씨가. 다 아무도 없어 센터에. 근데 정선 사님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둘이 있었죠. 제가 뭐 도와드리고 갈게요. 전 나갔죠. 밥 먹고 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이따가 식사하시고 잠깐 미팅 좀 해요. 그 아저씨가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여러분 리니지라는 게임 들어본 분 보셨죠? 있을 때 그게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동으로 막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돈도 주고 아이템도 주고 하는 그런 게임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오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뭐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하는데 내가 사람을 직접 보낼 거다. 개통만 해주고 우리는 그 명의에 대해서 이걸 할 거다 해가지고 그때 엔스마트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직접 온대? 사람이 직접 온대요. 그거 본인 확인하고 개통해주면 되지. 근데 사람이 좀 많답니다. 센터에 어느 날 봤더니 한 30명이 와 있어요. 그 센터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거 센터에 이거 다른 사람들도 쓰는 데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오피스텔을 보여줍니다. 그 건너편에 길 건너에 사무실 하나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개통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서류로 막 하다가 엔스마트를 둘이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가니까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만 딱 했거든요.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어오세요. 왜 병원 가면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내가 먼저 왔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안에서.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제 소원이 뭐였냐면 하루 종일 앉아갖고 소리만 쓰고 싶다.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엔스마트가 더 쉬워졌지. 사람들은 줄 서 있지. 개통해달라고 난리고. 우와, 이런 일이 정말 2016년도 3월 달에 루비라는 직급을 다이아몬드가 돼서 처음으로 다시 마감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허울뿐인 다이아몬드. 그냥 껍데기였어요, 저한테. 루비라는 직급이 처음으로 마감되면서 수당이 들어왔겠죠. 한 300만 원 정도 이래저래 들어온 것 같아요. 재구매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4월 달에 들어올까? 근데 이게 4월 달까지 어찌됐건 이어지긴 했었거든요. 이게 총 몇 대 개통됐냐면 그때 한 4,000대 정도로 개통했어요. 네, 4,000 많이 했죠. 네,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4,000대 정도로 개통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몇 날 며칠을 뭐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사실은 잘 안 나요.
그러면서 매달 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통을 멈췄는데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300만 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400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500이 됐어요. 제가 죄송한데 몇 시까지? 9시 반이요? 9시죠? 2017년도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제가 벌고 있었어요. 한 달에 500 정도를 500에서 600 정도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재구매만 가지고 소실적의 재구매만 가지고 5, 600 정도를 계속 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NRC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최소 월초는 시작이었거든요. 나중에 2천만 원 그러고 5천만 원 1억도 벌어야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이 돈이 들어오니까 워낙 돈이 없이 NRC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너무 큰 거예요.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써봤어야 알지 그 전에 너무 NRC를 하면서 돈을 안 써보니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돈 쌓여서 어찌됐건 2017년도에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그래 5, 600 정도는 뭐 나쁘지 않지 뭐 어차피 소비자로 계속 갈 건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직급 한번 가볼까? 그래서 스타 다이아몬드를 이제 5월 달쯤에 1월 달이죠 실제로 1월 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장님 다이아몬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이쪽 임성국 사장님도 한 달에 요금 충전으로 그때 당시에 119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13만 900원. 그게 한 400대 정도가 개통되어 있었거든요. 미라에. 그래서 여기도 매출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하려면 보니까 유지를 한번 해야 되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단 다이아몬드 피는 한 번 더 띄우고 스타를 가려고 보니까 한 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2명이 필요해서 누구 찾아가면 이 형도 찾아갑니다. 제가. 네. 근 3년 만에 다시 찾아가요. 근데 모습이 바뀌었죠. 어찌됐건. 그때는 돈을 전혀 못 벌고 돈을 좀 벌 모습을 보면서 초대를 합니다. 사람을.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엠보임이라는 걸 이제 저는 영어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다 관심 없잖아요. 그죠? 영어라면 아주 진절머리라고 누가 말이라도 걸까 부담스러운데 그 엠보임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서 강원도 강릉에서 소비자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오기 시작하는데 한 6개월? 6개월 만에 이쪽에 한 45명 정도 행사가 왔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인원이 왔죠. 어쨌든 사람을 잘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요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여기가 다이아몬드 핀을 띄우면서 이때 9월달인가 정말 기억이 안 나네. 또 스타를 막아. 그리고 나서 정책은 저는 크라운을 갈 생각은 또 없어 이게. 근데 이게 어찌됐건 2번 더 마감이 돼야 크라운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9월달에 마감을 하고 스타핀이 한번 떴는데 12월달에 스타핀이 한번 더 뜹니다. 그냥 떴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해서 보니까 이게 매출이 이제 어찌됐건 굉장히 잘 됐던 거죠. 사람이 그때 당시 행사에 한 70명 정도 하나로 왔던 것 같아요. 70명 정도 하나로 오면서 스타핀이 한 번 더 뜨고 3월달에 또 뜹니다. 핀이. 뭐 이렇게 매출이 그러니까 계속 돈이 이제 천대로 들어가는 거죠. 와, 돈이 정말 이게 NRC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구나. 왜냐면 거기에 엠보이까지 섞이다 보니까 매출 마감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18년도에 제가 이때가 9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타를 4명이 가겠다라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4명이 이렇게 스타를 도전한 거예요. 그렇게 4명이 도전을 하면서 크라운핀이 9월달에 뜨면서 행사 인원이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구나. 저는 이게 뭔가 다져졌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없어질 거란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NRC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요즘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 조직이 어찌됐건 100명이었던 조직이 15명이 되는데 2달이 안 걸렸거든요. 2020년에 우리가 어찌됐건 코로나가 왔죠. 제가 2020년이 뭐 사람들은 상자라서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19년도 2월 달에 임성국 사장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스폰서팀 부장님
제가 2018년 10월 달에 골발대를 했으니까 내년에 대박 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꿨는데 우리 둘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하늘에서 정말 엄청난 똥을 맞았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 정도에 센터 좀 오픈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 꿈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사업도 괜찮게 되고 해서 2월 달에 제가 의정부에다가 센터를 오픈합니다. 의정부 밀락동의 그 한가운데 센터를 그냥 오픈해요. 왜냐면 그 요 임성사인 B라인으로 한 20명 정도가 포천하고 의정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출근하면 된다고. 2월 달에 코로나가 금방 잠잠해지겠지. 아니 3월이 되니까 아니 금방 없어지겠지.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모이면 안 되고 5명 이상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 되고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요때다 싶어서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거품이었던 거죠.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만두기. 한 번에 12명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명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2020년부터 제가 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2021년, 2022년도까지 참 신기한 건 잘 됐던 건 정말 NRC가 비전이 또다시 한번 있는 건 사업자는 그만두는데 소비자는 그만둔지 모르더라고. 사업자가. 그러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그냥 번 돈을 고스란히 제가 센터에 갖다 월세로 냅니다. 매달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고스란히 갖다가 센터에 갖다 주기 시작.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다시 고민을 하게. 그러니까 물론 해야죠. 당연히 할 거고 계속 할 거지만 그때 저한테 제가 왜 이 비상그룹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혹시? 살면서 제 정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주영이었다면 이 씨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건희였더라면 저는 여러분들 처음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NRC를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런 금수저다 이렇게 그냥. 네. 제가 정말 배동그룹장님하고 감정센터님의 도움을 받아서 2022년도 8월 달부터 다시 온라인에 대한 것들을 뭔가 다져지지 않았구나. 그거를 정말 다시 배워나가면서 다시 급속도로 올라오기 시작. 인원은 이제 저희가 30여 명, 40여 명, 그 사이입니다. 근데 저 당시에 일어났던 매출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수익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500을 벌던 게 저는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어요. 수당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요 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서 저한테는 되게 큰 돈. 저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이제 월소득 2천에 들어갔어요. 한 푼도 못 벌던 제가 정말 도움만 그것도 한결에 얼마나 감사하게 저희가 도와주신 거.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들도 그 구간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요즘에 빠진 건 뭐냐면 왜 조직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꾸 모래성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모래성처럼 이게 없어질까 이거에 대한 고민에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들여다보니까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연쇄 소개 판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연쇄적으로 계속 소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서두에는 인간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들. 스폰서랑 파트너랑 있는데 맨날 싸워. 그러니까 그만두는 이유 첫 번째는 돈이 안 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소위 말해 이런 거예요. 저 새끼 돈 벌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요 사람과 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맞지 않을까? 자, 살면서 여러분들 20살이 지나면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죠. 두 번째는 IQ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바뀐대요. IQ 테스트 해보셨어요? 최근 들어서? 해보지 마세요. 안 바뀌니까. 성격이 바뀌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잖아요. 성향이 바뀔 수 있어요. 저 예전보다 NRC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성이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의범절도 배우고 매너도 배우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야. 나 성격이 되게 많이 좋아졌구나.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드러나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는 거. 이 사람도 나를 틀렸다 생각하고 나도 이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우린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머니랑 싸워 안 싸워? 싸워요. 우리 피를 나눴는데 싸워요. 형제랑도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과 남이 만났는데 안 싸울 수 있어. 이거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꾸기 가장 힘든 게 이 관점이랍니다. 우리는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모임에서 한 사람이 난 이제 이 모임을 하지 않고 맞지 않아서 나가겠어. 우린 조리 돌리고 합니다. 너 변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땅덩이가 좁아야 된다.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그런 걸 놀래잖아요. 뉴스 보다가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는 얘기를 해요. 중국이나 미국은 전국에 비가 오면 재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좁은 땅덩이에 우리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동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받아들이는 거,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구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와 헤드라인에 있는 이 상남매 중에 요 가장 헤드라인에 있는 요 언니가 요 둘이죠 실질적으로. 임성욱 사장님하고 임성덕 사장님이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뭐 판매점이 많지만 엔텔레콤으로만 판매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아무도 손톱을 잘 쓰지 않을 때. 그러면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하고 오고 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근데 교대로 갔어요. 왜냐면 센터에 있어야 되니까. 둘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기로 했어. 그래서 교대를 해주러 딱 갔는데 가게 문은 활짝 열려있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갔나? 둘이 같이 갔나? 기다립니다. 10분이 지나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어디 갔지? 조금씩 화가 나요. 왜? 가게 문을 열고 중요한 것들을 내비두고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래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제가 찾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갔더니 그 대로변 옆에 마트가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모니마트라는 곳에서 트럭에 아줌마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나 보니까 여기에서 바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오픈 행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가지를 나눠드립니다.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둘 다 20대인데 머리가 하늘 끝까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불러다가 죄송하지만 개지랄 했어요. 제가. 니네가 바가지가 왜 필요하냐 지금. 그렇잖아요. 20대가. 아니 바가지가 왜 필요해. 왜 공짜로 나눠주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모르는 거. 그래서 가르쳐주는 건 잘못됐다. 왜? 가르쳐도 이거 되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대화를 해요. 소통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부터 모든 얘기를 제가 다 듣기 시작해요. 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행한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저기에 줄을 서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파트너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센터에서 저한테 그럽니다. 젊은 놈 새끼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거기다 같이 맞받아치죠. 나이 많은 양반이 하면서 센터에 아무도 없을 때 둘이서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이분의 얘기를 듣게 돼요. 다 들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NRC를 안 했다라면 이 사람과는 당연히 우리 그렇잖아요. 나랑 맞지 않으면 그냥 말아. 그냥 그러고 말아요. 말 안 하면 되지. 우리 언제 욕하냐면 그 사람이 사라져야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하지만 어찌됐건 이분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되게 안 됐어요. 이 사람을 챙겨주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우리는 같이 자주 만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면 소위 말하는 친하다라는 관계를 맺어요. 그게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이 각자 사람의 단점을 알고 있고 그게 불편해요 나도. 그러나 절대 얘기하지 않죠. 왜요? 그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여자 3명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서 한 방에 들어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는 꼭 둘이 같이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래?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유는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 혼자 가면 얘네들이 내 욕하는 걸 어떻게 아냐? 얘가 나가면 얘랑 욕하거든, 제 욕을. 근데 이건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 넘지 마. 우린 친한데. 그러니까 불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적절한 선을 지켜간다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 NRC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선을 지키는 걸 제가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싸우다가 그 언니랑 동생이랑 제가 하루에 12번, 저는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안 풀려.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전화합니다. 나오세요. 앉혀놓고 투썸 플레이스든 이디야 커피숍이든 스타벅스는 갑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또 얘기를 하죠.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대화가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때 뭐가 되냐면 친한 게 아니라 편해지는 관계가 돼요. 우리 친하지만 편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니까 그 불편함을 요만큼씩 안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깨지면 안 돼. 그만두면 안 돼. 저 스폰서가 뭐라 하나. 사람은 처음에 만났을 때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이성이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눈에 반할 때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도파민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도파민이 막 쏟아지죠. 그래서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집에 택시 타고 데려다 줄게 해도 걸어갑니다. 2시간 거리를. 그 2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서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요. 이 집이랑 이 집이랑. 자, 이번에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이러면서 연애를 해요. 이 도파민이 이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택시 타, 택시. 제발 택시 좀 바꿔 불러줘. 이렇게 돼요. 관계성이 이게 도파민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뭐가 나오냐? 엄마의 언어라고 하는 원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파트너를 처음 만났을 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는 스폰서를 처음 만나고 NRC를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루가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스폰서는 그래요. 사장님만 있으면 제가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쏟아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죠.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왜?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순간 이 관계성이 깨지면서 조직이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아, 이게 사람이 많지 않아도 뭔가 해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뿌리 깊이 이 밑에서부터 쭉쭉 해서 올라가야 돼요.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계속 가져가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탄탄한 조직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스님의 줄 회사에서 법륜 스님인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키스를 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신혼부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격렬하게 키스를 막 해요. 격렬하게 막 키스를 하다가 이 여자가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남자의 혀를 확 깨물습니다. 확 깨물어요. 남자가 너무 깜짝 놀랐겠죠. 밀치면서 따귀를 때립니다. 때린 남자도 놀랬고 맞은 여자도 놀랬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남자가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어쩌고. 그러니까 여자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다시 할까? 뭐 이런 건 안 했지만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불편한 요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게 그 원천을 들여다보니까 이날 혀를 깨물어서 따귀를 때린 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게 씨앗이 된 거죠. 파트너랑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해결이 안 돼. 요건 언제 드러날 거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요 금이 보이지 않는 실금들이 계속 가서 버티지 못할 때 깨지더라고요. 이게 딱 깨지고 나니까 그 조직을 와해. 그러면서 요런 얘기들을 제가 스폰서한테 잘하고 파트너한테 잘하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파트너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그거 저 스폰서님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얘기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얘기한 건데 제가 했어요. 우리 모두의 얘기인 거죠 사실상. 저도 우리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얇게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꾸준히 나오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실금들로 인해서 불안한 거죠. 나도 불안하고 스폰서도 불안하고 파트너도 불안하고 영속적으로 물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뭐 GD가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고. 그러니까 질린 것 같아요 그 말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게 정말 와닿았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NI 사업을 소비자 마케팅이 사실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가장 잘하는 그룹 중에 저도 너무 배우고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이 금수저를 안고 와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계신단 말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싸우는 조직이 있었고 한 사람은 혼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그룹에 매출이 거의 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매일 싸워요. 여러분 하루에 4번 싸우고 4번 화해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 파트너를 빨리 집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만큼 맞지 않아요. 저와 맞지 않았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냥 센터에 나오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도 나가기 싫을 정도. 그래서 아니야 다시 잘해보자.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볼까요? 1차에 가서 사장님 우리 한번 스폰서님 그래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2차로 맥주 가자는 거야. 갔어요. 2차 가서 또 싸워. 아까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4차까지 싸우고 화해하고 이거를 365일 중에 300일을 제가 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아실 거예요. 거기 센터에 계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센터에 있을 때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을 싸웠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이 없어서 싸운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소비자를 많이 하는 개념보다 무조건 초대. 왜냐하면 와도 소비자를 못 만드는데 만들어봐야 얘도 돈을 못 벌고 나도 돈을 못 벌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자를 못 만드니까 사업자를 계속 만들어. 요걸 계속하는 사람과 소비자 마케팅을 가지고 요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람. 같은 매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요 밑에 서브 코드가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부모님을 이렇게 달잖아요.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 이렇게 달아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훨씬 한 2배 가까이를 벌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맨날 지금 또 싸워? 소비자랑은 싸울 일 없네. 그러면서 조언을 하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계속 갔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블로그라는 게 정답을 누구만 알고 있냐면 네이버 사장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럴 거다라는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지 아닌가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저도 좀 이따가 알려주시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저희는 뭐 위에 있었던 적이 잘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약간 아닌가요? 이게 뭐 최적화됐다가 또 저희도 최적화됐다가 신나했다가 얼마 못 신났어요. 진짜 이제 교통이 진짜 이거 최적화되니까 잘 되네. 정말 잠깐 신났는데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근데 보니까 네이버만 알아. 요 사장님도 개통을 되게 잘했거든. 그리고 사업자를 절대 초대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시간이 하고 돈을 많이 벌다가 요렇게 할 때 내려오는 요 구간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요 사람은 많진 않지만 적은 사람들을 한두 명씩 늘려나간 거죠.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탄탄한 A라인을 만들고, 비록 크진 않지만 작은 안정적인 B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틀렸다, 뭐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 이게 아니라 다르지만 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진짜 이거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벌면 자연스럽게 초대와 약간은 멀어지게 돼요. 저도 그랬고, 저희 파트너들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니면 할 수 없고, 그죠? 아니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근데 줄어들다 보니까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 자꾸 깨지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이제 깨달았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이제 초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뒤쳐졌지만 NRC가 많은 소비자를 가지고, 많은 이 마케팅을 가지고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방법은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리더분들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두 명, 우리 두 명은 없다라면 한 명 A 라인에 괜찮은 두 명을 잘 해서 만들어 놓으면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비전이 한 명이 만 명을 만든다라는 그 비전이 만들어질 것 같고, NR 커뮤니케이션이 이 사업이 만약에 관계성이 자꾸 틀어진다라면 이 틀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탓인 거죠.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제가 그걸 되게 듣고 나서 오랜만에 듣고, 와, 이거 정말 NR 사업과 똑같다. 네, 거기 나오잖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 그 뭐예요? 병원 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 갑자기 스폰서님이 기분이 좋았는데 안 좋거나, 파트너가 기분이 오늘 스폰서님 너무 좋았어요 했다가 또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또 다른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되게 많습니다. 거기 그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간다는 말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파트너들이 상처받고, 제가 정말 독불장군처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내가 말했더라면, 조금만 책임감이 더 있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그만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치부했죠. 나 때문이 아니야, 너네는 쟤네가 무슨 사업을 해 라는 마음이었다면, 돌이켜보니까 내가 책임감이 좀 더 있고 이 사람들을 정말 잘 케어했다면 그 당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 라는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변해야 될 건 타인이 아니라, 시선이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장 부딪히는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속마음의 걸림돌이 되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와, 5단계 6단계면 어떻습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라고 말할지 모를지언정 속마음 깊은 곳에 이 다단계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일본에서 한 우리에다가 바나나를 천장에 달아놓고 사다리를 연결합니다. 여기에 수십 마리의 원숭이를 집어넣어요. 막 원숭이를, 이게 화난 원숭이 실험이라고 원숭이를 막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 가둬놔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이 바나나를 보고 이거 따먹으려고 올라가요. 이때부터 실험이 시작됩니다. 따먹어서 이거를 딱 채려고 할 때 여기에서 물대포를 쏴요. 물대포를 확 쏴서 원숭이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실험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원숭이가 또 올라가 도전하죠. 또 떨어져요. 다음 원숭이, 다음 모든 원숭이가 물대포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의 원숭이를 뺍니다. 한 번도 맞지 않는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죠.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니까 미쳤고, 이 바나나에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숭이가 뜯어말리기 시작해요. 뜯어말리기 시작. 그리고 나서 한 마리를 또 빼요. 물대포 맞아. 새로운 한 마리를 또 넣습니다.
올라가니까 또 말려요. 한 마리 빼고 한 마리 집어넣고 한 마리. 나중에 보니까 여기 전체에 물대포를 맞은 원숭이 한 마리도 없었어. 근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원숭이도 이 바나나를 따먹으려 하지 않아요.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다 못해 동물도 그런데 사람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 있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초대를 하는 것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조금 두렵고 힘들다라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가 타인의 시선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은지. 저도 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근데 보니까 제가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걸 한 것도 모든 친구들이 그래 너 졸교해 라고 얘기하지만 꿋꿋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그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아버님이 정말 돈이 많아서 대기업의 회장이거나 준 재벌이다. 빨리 집에 가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NR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라는 이름으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저는 그 기회를 진짜로 2번을 만났거든요. 저는 처음 만난 기회가 경기도 용인에 가면 기흥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기흥구청에서 제가 트럼펫 레슨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버님이 쓰러져가는 5층짜리 건물을 6채를 샀어요. 가격이 얼마냐면 한 채당 1,600만 원 줬어요. 저한테 이 집을 사라 그랬어요. 2006년? 2006년인가? 2007년 요때 시대. 사라 그랬는데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었죠. 가서 보니까 금이 이렇게 쫙쫙쫙 가 있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월세 원룸을 정리해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어떻게 살아? 몰랐던 거죠 아무것도. 그 아저씨가 이걸 6개를 샀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때도 집에다가라도 얘기를 해봐라. 이거 반드시 사야 된다. 이거 재건축된다. 확정났다. 여기에 역 들어오고 그 역 들어온다라고 손가락질 했던 곳에 허벌판이에요. 그냥. 저기에 역이 들어온다고요? 아이씨. 예. 시간이 지나서 6천만 원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6천이 됐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돈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어요.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갔죠. 대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식을 사는 얘기를 듣습니다. NC소프트라는 회사고 제가 그 당시에 집에서 아이온이라는 그 회사에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주식이 얼마 24,500원인가 그랬어요. 이걸 아는 형님이 사래. 있는 돈 없는 돈 사라. 형 끝났어요. 이미 이제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이 주식이 잘 주식은 모르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32억 5천 원인 걸 눈으로 확인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라. 안 삽니다. 인생의 기회가 이렇게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서 돈을 비트코인 저희 어머니가 475만 원일 때 한 개에 475만 원일 때 475만 비트코인의 넥스트머니라는 책을 저희 어머니가 다 보고 나서 너 이거 좀 알아봐라. 비트코인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기다. 그거 싹 다 사기다. 그때 가격이 475만 원이었어요. 한 개. 지금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나하고 맞지 않는 기회다. NR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팔죠.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팔면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편리함을 팔죠. NRC에서는 이걸 판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NRC에서는 기회를 판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NRC에서 핸드폰을 판다, 요금을 판다, 엠본을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회를 그냥 준다. NRC라는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준다라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렵냐 쉽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어렵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부자가 되는 건 어렵죠. 돈을 많이 버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밖에 나가서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확률보다 NR 커뮤니케이션 이 NRC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늘 결단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일부터는 살을 빼야지 라는 마음을 지금도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결단하죠.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만약에 오늘 처음 시작하신, 이제 검토하시는 분이 또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그 유영만 교수의 니체는 나체다라는 책에 나와요. 72대 1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걸 72시간 이내에 뭔가 행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1%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럼 그 72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사실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죠. 홈쇼핑을 보다가 오늘 사야지라고 했던 걸 내일로 미루면 사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NRC를 통해서 정말 잘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었다라면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지금 아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NRC를 만나서 어찌됐건 너무 감사하게 많은 비상그룹의 그룹장님이나 많은 리더분들의 도움으로 사실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걸 누차 2번, 3번 얘기하는 건 그 얘기했던 저 부잣집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다면 좋겠다라는 그 철없던 그런 생각들을 해왔다라면 NRC 내에선 비상그룹이 삼성, 이호, 현대다. 제가 볼 때 CJ에 버금간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기만 한다라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그룹에 계신다라고 저는 정말 확신을 드리면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만약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제가 두 손 두 발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업하셔서 우리가 정말 정상에서 만나는 그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